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11호로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모닝콜 플리즈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세계 최초 SF6 가스 분해 설비 준공하다. 전력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소 기후환경연구실. 글 장은경. 우리 회사가 탄소 중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바로 SF6 가스 분해 기술이다. 전기적인 절연 성능이 뛰어나 송배전 전력 설비의 과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절연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SF6 가스. 그런데 이 SF6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우리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F6 가스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악명 높은 온실가스 SF6와 맞짱뜨다. 육불화학가스로도 불리는 SF6 가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무려 23,900배나 높다.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최대 2,300년간 잔존한다는 악명 높은 온실가스며 6대 온실가스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배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약 8,000톤의 SF6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우리 회사가 국내 SF6 가스 사용량의 80%인 약 6,000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배전 송변전 전력기기의 절연가스로 SF6 가스를 활용해 왔는데 우리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SF6에서 기인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다. 게다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SF6 가스는 타 산업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비해 농도가 매우 높아서 SF6 가스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회사는 SF6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에코GIS 전력 설비로 단계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설비로부터 매년 66톤 이상의 폐 SF6 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했다. 세계 최초 SF6 분해 기술 개발에 성공. 이러한 요구에 맞춰 우리 회사 전력연구원은 고농도의 SF6 가스 분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SF6 분해 기술은 SF6를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분해가스를 냉각, 중화해 대기 환경이 무해하게 배출하는 기술이다. 전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해 기초 실험을 거듭한 결과 올해 3월 세계 최대 연간 60톤급 규모의 분해 시스템의 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공정 시운전을 통해 분해 및 무해화 실증 성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분해율 97%, 무해화율 99%를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 7월 60톤의 SF6를 분해할 수 있는 설비 1기를 준공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장기 운전 성능 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에 본 기술의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 인증되어 등록되면 내년에는 우리 회사에서 배출하는 폐 SF6 가스를 분해하는 데에 본 설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SF6 가스 분해로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전망. 이번에 완공한 SF6 가스 분해 설비 1기를 통해 연간 60톤 규모의 SF6 가스를 분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해 설비를 최대 5기까지 건설하면 연간 3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6천여 톤의 SF6를 2050년까지 전량 분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F6 1톤을 처리하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환경비용 약 6억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회사의 SF6 가스 6,000톤을 분해하면 약 1.4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SF6 열분해 기술을 적용 시 발생되는 소량의 이산화탄소 발생도 제로화하기 위해 사용 연료를 기존 LPG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회사가 보유한 자체 기술을 국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해 배출량 감축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확대해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협약을 맺었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보유 중인 전력 설비에 포함된 SF6 350톤가량을 친환경 분해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연구원은 국내 미군 부대와 한수원의 폐 SF6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연구용으로 활용 중이며 2023년부터 우리 회사뿐 아니라 향후 국내 민자 발전사 등의 SF6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실험하면서 사고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지만 탄소 중립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이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이중원 선임연구원과 김미영 선임연구원은
보람과 자부심을 내비친다.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내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전력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소 기후환경연구실은 우리 회사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11호로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꿀비입니다. 제 목소리로 사우들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끝, 순천만의 서정을 만나다. 순천, 그리고 순천지사. 글, 장은경. 쏴 하며 길이 이어진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길 곁으로 광활한 갈대밭이 펼쳐진다. 바람이 지나는 자리마다 갈대들은 서로에게 몸을 누이며 서걱였다. 갈대밭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리는 풍경은 황홀하지만 쓸쓸했다. 가을을 배웅하는 계절엔 순천만의 서정을 누려보자. 광활하고 숨막히게 감동적인 순천만. 11월, 가을 타기 딱 좋은 달이다. 이맘때 찾으면 후회하지 않는 곳이 순천이다. 워낙 볼거리가 많은 순천이지만 순천만 갯벌은 특히 감동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갈대밭으로 이어지며 서정의 끝을 이룬다.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이자 세계적인 희귀 조류 서식지인 순천만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물결치는 갈대의 군물을 감상할 수 있고 다종다양한 습지 생물들의 속살거림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또 이맘때부터 순천만을 찾는 100여 종의 겨울 철새들을 만날 수 있다. 순천만 갈대밭의 백미는 용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조이다. 붉은 노을이 구불구불한 물줄기와 갈대밭 사이로 스며드는 풍광은 숨막히는 감동을 자아낸다. 뉴트로 감성을 제대로, 순천 드라마 세트장. 어딜 가나 비슷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에 아쉬움을 느끼던 터다. 낡은 리어카, 빛바랜 간판들, 변두리에서 보던 익숙한 극장과 사진관이 서 있는 거리에 들어서자 와락 반가웠다. 순천 드라마 세트장은 1950에서 80년대 시절의 기억을 현실로 소환해버리는 마법을 부린다. 1960, 70년대 서울 변두리 거리에는 그 옛날 고고장에서 그 시절 음악을 들으며 옛날 댄스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70년대 교복을 입고 청춘으로 돌아가 거리를 누빌 수도 있다. 젊은 세대들은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뉴트로 감성을 제대로 즐기는 모양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만나는 봉천동 달동네도 재미있다. 골목에 다닥다닥 늘어선 슬레이트 판잣집, 대돌 위에 놓인 낡은 검정 고무신과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로 실제로 누군가가 사는가 싶게 디테일이 살아있다. 풍금이 있는 예배당, 옛날 뒷간 등 이제는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의 풍경들이 정겹다. 이곳에서는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와 같은 인기 드라마를 비롯 허산관, 해어화, 늑대소년과 같은 영화를 다수 촬영했다. 최우수 S달성에 빛나는 순천지사. 순천시는 생태 수도를 자부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생태도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2012년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오는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 재유치 등 도심 속의 정원화로 정주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에 지속해서 인구가 늘어 호남권 세 번째 도시로 발돋움했으며 20, 30대의 젊은 세대 또한 증가해 전남의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지사 또한 생태도시 순천의 변화에 따라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확보 업무도 늘고 있어 사업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직원을 2명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 제도에 대응하고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배전 운영실 현장 실습장을 구축하여 운영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천지사는 신구세대의 조화로운 직원 구성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선배 직원들과 열정이 가득한 신입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멘토 멘티가 되어주고 있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를 양지하고 막힘없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통해
고객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사업소이다. 동시에 항상 밝은 분위기로 인근 사업소에서 오고 싶은 선호 사업소로도 꼽히고 있다. 순천지사는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지사장과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주로 런치 미팅데이, 티 미팅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와 민원에 지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팔마 쉼터를 만들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동호회 또한 왕성하여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끼리 쉬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함께 향유하고 있다. 특히 탁구회는 올해 직원과 간부들까지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자체적인 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순천지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의 물품을 구매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등 취약계층에게 기부하여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는 봉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순천지사의 단합과 노력에 힘입어 2021년 내부경영 위임평가에서 최우수 S사업소라는 명예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율과 인재가 모이는 조직 문화가 있는 한 순천지사의 미래는 계속 푸르다. 알아봅시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 글 이현승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차장. 우리 회사는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사항을 지난 9월 30일 발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전력 도매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코비드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연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2020년과 비교시 불과 2년 만에 LNG 가격은 8배, 석탄 가격은 5.9배 급등하였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약 1.9에서 2.6배 상승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력 도매 가격은 270원 kWh까지 폭등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업계는 과거 오일 쇼크를 넘어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최근 2년 사이 영국의 판매사가 30개 이상 파산하였고, 이에 따라 규제기관인 오프잼은 도매 가격 급등분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가격 상한 조정 주기를 올해 8월부터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전기요금을 100% 넘게 인상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도 전기요금을 34%에서 112%까지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세제, 재정 지원, 효율 향상, 소비 절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료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여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되었다. 전기요금 조정.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력량 요금 킬로와트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 을, 일반용 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고압 A와 고압 B, C 요금을 차등 조정하였다. 산업용 을, 일반용 을 고객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나 전체 전력 사용량의 60.4%를 소비하여 그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전력 다소비 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4.5원에서 9.2원 kWh 추가 인상하였다. 농사용 제도 개선.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대기업은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산업용 등으로 전환하여 낮은 농사용 적용 혜택을 축소하고 소비자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다만 농민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농협에 대한 농사용 적용은 유지된다.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변경. 최근 5년의 재생에너지 증가 등 개통 여건과 전력 사용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된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적용한다. 동기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낮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대의 난방 및 생산 설비 가동 부하 급증을 반영하여 오전 10시와 오후 17시를 최대 부하 시간대로 설정하고, 하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의 냉방부하 증가를 반영하여 18시를 최대 부하 시간대로 지정한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 부하 시간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시간, 8시간, 6시간으로 유지한다. 취약계층 부담 완화, 효율 개선 지원 및 강력한 자구 노력 추진.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 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여 약 31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대가족, 세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에 대한 상시 복지 할인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뿌리기업의 효율 향상을 통한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에서 2배 향상하고 지원기업 수를 3.5배 이상 확대하며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 향상 컨설팅 및 소비 효율 개선 지원 등을 병행한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3조 원의 재무 개선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에펠탑의 야간 조명 점등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미 상업시설에 대해 22시 이후 소등 및 심야 조명 광고 금지, 온수 사용 제한, 문 열고 냉방하는 상점에 대해 750유로의 벌금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사우나, 수영장 등에서 온수 사용을 금지하고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캠페인을 시행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올겨울 최대 피크 갱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본 요금 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이 확산되고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금쪽 같은 우리 팀. 여기는 대한민국 최북단 고성지점입니다. 글 양지혜. 지난 1월 속초지사와 고성지사가 통합되면서 속초 고성지사 고성지점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지점은 가장 이르게 겨울을 맞이하는 곳이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고성지점에 달콤하고 향긋한 간식 선물이 도착했다. 최초의 통합지사, 조직운영 효율화와 재해 재난 대응력 업. 강원 영동 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재난 최다 발생 지역입니다. 2010에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30건 중 17건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 발생했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지사의 자연재해팀이 신설됐습니다. 저희 고성지점은 현장 조직으로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균 지점장의 설명이다. 올해 1월 속초지사와 고성지사가 속초고성지사로 개편되면서 지사 업무는 속초와 통합되었고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조직 운영 효율화 및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속초고성지사 내에 자연재해팀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현장 조직으로 고성지점이 그 역할을 함께한다. 통합지사가 되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력이나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서 한결 든든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사실 전사 역사상 지사가 합쳐진 최초의 케이스이다 보니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통합사업소가 시행되고 고성지점은 현장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처음에는 인력 운영 및 통합에 따른 업무 시스템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 배전선로 운영 업무가 속초지사로 이관되면서 고장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속초와 고성의 지역적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상 발령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전기요금 발행 시 고성 지역 고객의 사용량이 통합에 따른 시스템의 문제로 자동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요금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신설된 지 이제 1년이지만 통합지사의 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엔 구성원들의 노고가 뒷받침된 셈이다. 찬바람을 막아내는 고성지점의 일당백 팀워크. 고성지점은 정장균 지점장을 비롯해
사무 4명, 배전 2명, 도면관리원 1명, 배전운영실 10명 등 총 18명이 고성군의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속초지사와 고성지사가 합쳐지면서 관할 범위는 더욱 커졌지만 인원이 많지 않아 직원 모두 매일 하지 않고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지점은 대한민국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사업소로 봄철에는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을 일컫는 양간지풍의 강도가 가장 세다고 손꼽히는 지역이다. 3월에서 5월에는 순간 풍속이 20-30m/s까지 불고 북한 지역과 접경한 향로봉 정상에선 집채만한 바위를 날려버릴 듯한 바람이 불기도 한다. 이 경우 설비 고장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에도 어김없이 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들이 강하게 흔들려 비상근무를 했는데 사무 배전할 것 없이 모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자청하여 설비 고장에 따른 업무 지원과 고객 민원에 응대했다고 한다. 바람도 바람이지만 최북단이다 보니 영하의 기온도 빨리 찾아온다. 현장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추운 날씨가 반가울 리 없다. 다른 지역보다 눈도 빨리 오고 얼음도 빨리 얼기 때문에 현장 근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관할 지역에 전방선로를 끼고 있는데요. 전방선로는 5월까지 눈이 녹지 않아서 전력 설비를 점검하러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장호준 과장은 겨울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고성지점의 애로사항은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뿐 아니다. 지역적 특성상 휴전선을 따라 전력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으로 인한 출입 문제도 까다롭다. 간혹 남북한 간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출입 통제 탓에 설비 점검에 어려움이 많다. 더불어 관할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닷바람의 소금기로 인해 설비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해수욕장을 비롯해 관광지가 많아 휴가철에는 전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다. 몸과 마음이 훈훈해지는 달콤한 선물. 시끌벅적했던 휴가철이 끝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자 고성지점 직원들은 벌써부터 겨울 추위가 부쩍 가까워옴을 느낀다. 그런 고성지점 직원들에게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씩 받아든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예쁜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지친 업무에 활력을 줄 달달한 초코 쿠키와 향긋한 커피 원액이 담겨 있다. 시골이어서 주변에 맛있는 커피와 쿠키를 사 먹을 곳이 많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쿠키와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정말 반가운 선물이에요. 팀의 막내 김채연 사원이 선물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다. 함께 선물을 풀어보던 박철희 과장과 문하연 대리도 선물 받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라며 이벤트가 무척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점장님께서 항상 직원들에게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세요. 최전방 군부대 공급 선로까지 방대한 설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고생하는 배전 운영실 직원들과 탁구 등 취미 활동도 같이 하면서 고성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정아 사원은 직원들을 위해 늘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정장균 지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정장균 지점장은 사무실에서나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서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초코 과자를 먹는 순간 짧게나마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이 선물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 덕분에 고성지점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듯하다. 이슈 스캐닝,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EERS. 글 김영섭 수요관리처 EERS 개발부 차장. 에너지 효율이란 에너지 효율은 넓은 의미로는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이며 좁은 의미로는 반응시키는 에너지 중 얼마나 에너지가 회수됐는지의 비율이다. 좁은 의미로는 반응시키는 에너지 중 얼마나 에너지가 회수됐는지의 비율이다. 즉,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이다. 효율이 높다 함은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더 적은 에너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우리 집 아파트 거실에는 형광등이 끼워져 있었다. 형광등의 소비 전력은 36W,
이를 LED로 바꾸니 시간당 16W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밝기를 유지했다. 시간당 20W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루에 전등을 켜놓는 시간을 계산하니 평균 5시간 정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당 20W 전기를 하루 5시간씩 365일을 곱해서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총 36.5kW를 아낄 수 있다. LED는 한 번 끼우면 5년은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LED 전등 일구가 수명기간 동안 아낀 전기 총량은 182.5kW가 된다. 에너지 효율은 그 어떤 발전 자원보다 싸다. 균등화 발전 비용은 발전 설비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값이다. 즉, 쉽게 생각하면 발전소가 1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나타낸 값이다. 이를테면 1GW LNG 발전소 건설 비용은 약 2조 원 정도 소요된다. 1년 가동 시간을 5,000시간으로 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발전량은 150TWh가 된다. 150TWh를 생산하기 위해 쓴 돈은 얼마일까? 지금은 유럽 전쟁 위기로 LNG 발전 가격이 kWh당 300원 가까이 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작년 가격인 kW당 100원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초기 건설비 2조 원에 연료비 15조 원을 더하면 17조 원이 총 비용이다. 균등화 발전 비용, 즉 LCOE는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 113원 per kWh가 된다. 그렇다면 효율의 LCOE는 어떨까? 위에서 LED의 총 발전량은 182.5kWh였다. 비용은 얼마일까? 나는 LED 전구를 8,000원에 구입하였다. 하지만 LED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4,000원짜리 형광등을 구입해야 했다. 따라서 전등 구입비는 LED 가격에서 형광등 가격을 차감한 4,000원이다. 이제 효율의 LCOE를 구할 수 있다. 총 비용인 4,000원을 발전량 182.5kW로 나누면 22원이다. 아래는 미국 에너지효율위원회에서 발표한 LCOE 값이다. 에너지 효율은 그 어떤 발전 자원보다 저렴하다. 효율 향상이 절실한 우리, 에너지 효율이 가장 저렴한 발전 자원임을 알고 있는 우리지만 국내 낮은 전기요금 때문인지 아니면 너와 나의 무관심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에너지 효율 향상에 돈을 쓰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인지 우리나라 에너지원 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단위는 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태운 에너지량으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약간의 논란은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보다는 에너지원 단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란? 에너지 효율이 가장 경제적인 자원임을 정부도 학계에서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즉 8,000원인 LED를 4,000원 수준으로 낮추면 우리는 형광등 대신 LED를 사게 되고 따라서 형광등과 같은 저효율 기기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에너지 공급자에게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매년 절감할 목표량을 부여하는 제도를 EERS라고 한다. 에너지 공급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낀 에너지량을 절감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에너지 공급자는 고객의 전기 사용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ERS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미국 50개 주 중에 28개의 주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EERS 시행주는 소비량의 1.2%를 절감한 반면 미시행주는 0.3%만 절감 중이다. 따라서 EERS는 미국과 EU에서 효율 개선과 시장 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EERS는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전력 수요를 낮춰서 발전, 송전, 배전 설비를 덜 지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나아가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중소기업, 뿌리기업에 대한 효율 향상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글 김성수, 수요관리처 에너지효율부 차장. 국가산업 경쟁력의 근간 뿌리산업.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분야는 제조업이다. 모두가 잘 아는 삼성, 현대,
SK, LG, 두산 등의 대기업들도 모회사를 모두 제조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에서 만드는 완제품들은 모두 기초적인 부품이 필요한데 이때 중간 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을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싱싱하지 못하면 줄기와 꽃,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뿌리 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선박을 만들고 싶어도 금형, 용접 등의 뿌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세계적인 명품인 스위스 시계, 독일의 자동차, 영국의 만년필 등 세계적인 명품은 튼튼한 뿌리 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 뿌리 기술은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의 필수적인 기술이다. 영세한 경영 여건 뿌리 기업. 그러면 우리나라 뿌리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 뿌리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뿌리 기업은 2019년 기준 총 3만여 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직원은 약 52만 명, 전체 매출액은 162조 원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 수는 6.9%, 매출액은 8.6% 수준이다. 현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제조업에서 뿌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룬 듯 보이지만 실제 뿌리 기업의 경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전체 뿌리 기업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기업이 59.3%를 점유하고 있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은 8.8%에 불과하다. 종사하는 직원 수도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6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뿌리 기업은 산업 구조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다. 영업이익 대비 전력 비용이 약 44%를 차지하며 이는 제조업 평균 27%의 1.6배에 달한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산업 구조는 전력 비용의 비중이 높아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꿔 말하면 에너지 다소비 뿌리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설비 효율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전력 비용 감소 및 제조 원가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뿌리 기업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영세한 경영 여건상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어 효율 개선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으로 전기요금 다운, 경쟁력 업. 수요관리처에서는 효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 기업의 소비 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특화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뿌리 기업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 시 EERS 지원금 상향 지급. 올해 4월부터 뿌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 성형기 4개 품목에 대해 고효율 기기로 교체 시 일반 기업 대비 EERS 지원금을 1.5배에서 2배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4월에서 8월 사이 208개사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374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신청 기업 수는 3.4배, 지원금은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참여 기업 평균 지원 금액도 2,300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기기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함으로써 소비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고 참여 기업 평균 연간 5,700만 원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뿌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현행 4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연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행. 올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인 캡코 ES와 합동으로 사업 예산 20억 원 규모의 종합 에너지 효율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에스코 사업 방식이란 에스코에서 효율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선부담하고 고객의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3년에서 5년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에스코 사업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 부담이 전혀 없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력을 통해 총 13개사를 선정, 종합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그중 5개사와 12억 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에스코 사업 참여 시 발생하는 고객 부담 지급 보증 보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 에스코 연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평균 연간 5,3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사업 예산을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총 40개사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시행한 시범사업 성과를 비즈 모델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민간 에스코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합동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요관리처는 뿌리 기업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 향상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뿌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연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사례. 특히 경기도 화성 소재의 금형제조사인 코모스 기업은 에스코와 연계하여 노후된 공기 압축기 세대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다. 투자비가 총 1억 6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고효율 설비 교체로 인한 효율 개선으로 연간 8,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이 예상되어 초기 투자비가 2년 이내에 회수 가능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루아침에 세상이 내게만 좋은 쪽으로 달라지거나 외부에서 구원이 찾아오리라는 기대 대신에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기. 그러다 보면 문득 만족과 행복이 마음에 가득 찬다.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든든한 해결책이다. 이다의 퇴근길의 마음 중에서. 여러분이 요즘 퇴근길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걱정? 어쩌면 너무 지쳐 무념무상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된 것, 별것 아니지만 자꾸 되뇌게 되는 작은 실수들은 잠시 잊고 저녁 시간에 나를 찾아온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싸늘해진 날씨에 딱 맞는 저녁 식사 메뉴, 종일 나를 기다린 강아지와의 산책,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가족과의 시간, 나를 충전해주는 사소한 것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와 생채기를 말끔히 잊을 수 있을 거예요.